자, 비트입니다. 오늘 동명사랑 투부정사 중에서 좀 시험에도 고등학생들도 시험에 잘 나오고 좀 중요한, 그러면서도 좀 어려운 문법이지만 이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 뭐 능동, 수동 구분해서 적는 거랑, 그리고 동명사랑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학교 때는 이런 뭐 동명사나 투부정사의 능동, 수동 하긴 하지만 그때 보통 요즘 애들이 자꾸 어려운 문법은 싫어하니까 이런 것 쪽으로 잘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거 뭐 학교 내신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이렇게 모의고사에 뭐 문법 문제 이런 것들도 종종 나오고 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해석이 제대로 되려면 이런 투부정사 뒤에 쓰인 유편 보고, 이게 투부정사 수동으로 써가지고, 이거 수동으로 쓸 상황이고 또 수동으로 썼으니까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해석하는 것도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보면 동명사나 투부정사, 능동, 수동. 그러니까 동명사는 보통 동사 원형 뒤에 이렇게 ing이고, 투부정사는 to 뒤에 동사 원형, 이게 동명사나 투부정사의 형태잖아. 근데 그 이제 능동, 수동, 이게 보통은 능동으로 적을 때 이렇게 쓰지만 동명사도 수동이 있고 투부정사도 수동이 있어요. 그럴 때는 왜 수동태가 어떻게 적혀 있는 게 수동태요? 수동태 하면 보통 어떻게 적혀 있는 게 수동태요?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오는 게,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오는 게 이게 수동태의 표현이죠. 그러면 동명사의 수동은 어떻게 쓸까? 동명사는 동사 원형 대 ing를 했으니까 비동사 ing에서 being pp 형태가 동명사 수동이요. 투부정사 수동, to 뒤에 동사 원형이 이제 투부정사 수동이 되면 수동태가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를 했으니까 to be pp 형태로 적혀있는 게 투부정사 수동태요. 그 형태에 대해서 being pp는 동명사 수동태, to be pp는 투부정사 수동태 형태가 맞겠구나 하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수동을 쓰느냐, 능동을 쓰느냐는 어떻게 해석해서 구분하면 돼요. 이것처럼 The project was part of the international groups campaign. 그 프로젝트가 인터내셔널한, 전 세계적인 뭔가 이렇게 그룹 캠페인의 일환이었다는 거. 세계적인, 인터내셔널한 세계적인 어떤 이 그룹 캠페인의 일환. 어떤 캠페인? To build house가 아니면 to be built라는 소리일까? 즉, 그 캠페인이 결국은 집을 지어주는 거니까, 이거 그냥 능동으로 to build 이렇게 쓰면 되죠. To build houses for homeless people. 즉, 집 없는 사람들, homeless people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어떤 international groups campaign. 뭐 세계적인 캠페인, 그룹 캠페인의 일환이었다 해서, 요거는 이제 그 캠페인이 집을 지어주는 거니까 그냥 능동으로 to build 쓰면 돼요. 근데 수동으로 쓸 때가 있어. 문제를 풀어보면서 보는 게 더 확실하겠죠. 1번 보면, 자, employees. employees, 이게 직원들이라는 소리죠. 직원들이 should be familiar with. 어디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야. 평가를, evaluate가 원래 평가하다는 소리죠. 평가하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평가를 하는 걸 익숙해져야 될지, 아니면 자기들이 평가가 되는 걸 익숙해져야 되는지, 뭘 위해서. for their performance. 자신들의 performance 이런 것도 이제 성과, 성적 이런 소리. 여기는 이제 회사니까, employee니까 성과겠죠. 이 직원들이 자신들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가 되어지는데 익숙해져야 된다. 직원들이 누구를 평가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자기들이 어떤 성과에 대해서 평가가 되어지는데 익숙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여기 being pp. 즉, 직원 입장에서, employee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평가가 되어지는 거니까, 동명사, 이렇게 전사 뒤에니까, 왜 전사 뒤에는 명사 상당 없고만 온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동명사가 와야 되는데, evaluating 단순 동명사가 아니고 being evaluated 해서 동명사 수동이 와야 되겠죠. 왜? 주어인 employee, 직원들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평가가 되어지는데 익숙해져야 된다는 소리니까, employees should be familiar with being evaluated for their performance. 이렇게 해야 돼요. 밑에도 lately,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are taking yoga class, 요가 수업을 받고 있다는 거야. 마교에서. 여기 있는 people,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니까, 그냥 능동으로 쓰면 되죠. to reduce. 사람들이 줄여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요가 수업을 받고 있다는 거, 그냥 이건 단순 투부정사로, 능동 투부정사로 그냥 to reduce 쓰면 돼요. 그 밑에는 they decide, 그들이 마하기로 결정했다고. put off라는 말, 이것도 미루다 연기하다는 소리고, put off 뒤에는 항상 동명사, 그러니까 미루다 연기하다, put off, delay, postpone 이런 단어 뒤에는 ing 동명사만 일단 목적으로 오죠. 그러면 cleaning 단순 동명사가 올지, being cleaned 동명사 수동태가 올지,
이건 주어 입장에서 그들이 뭐 하는 걸 미루기로 결심했다는 거야. 집 청소하는 걸, 즉 주어인 그들이 청소하는 걸 미루기로 했다는 거야. 그냥 cleaning 쓰면 되지. 이게 뭐 주어인 they가 청소가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집 청소하는 걸 put off, 미루기로 했다는 거. 언제까지? Until the weekend, 주말까지. 그러니까 주어인 they가 청소를 하는 거니까 뭐 cleaning이라고 동명사 그냥 능동으로 쓰면 안 돼요. put off cleaning 이렇게. 그 밑에는 feeling forward 이렇게 적고 있고 콤마 있고 이렇게 한 거라서 분사구문이죠. 일단 feeling worried, 걱정을 해서, 걱정이 돼서 I went outside and walked down the street. 밖에 나가서 뭐 길 좀 걸었다는 거. 그렇지만 my cat was nowhere. 그렇지만 걱정이 돼서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거리를 걸었는데 내 고양이가 was nowhere. 아무데도 어떻게? 고양이 입장에서 찾다, find와 관계를 따지면 고양이하고 찾다의 관계, 즉 고양이가 어느 곳에서든지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고양이, 캣 입장에서 찾다와 관계, find의 관계를 따지면 고양이가 찾는 게 아니고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는 소리니까 투부정사 수동태로 to be found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고양이가 안 돌아서 걱정이 돼서 밖에 나가서 길을 걸어봤는데 고양이가 아무데도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고양이 입장에서, 캣 입장에서 찾는 건지 찾겨지는 건지 그런 어떤 의미 파악을 해서 my cat was nowhere to find가 아니고 to be found라고 써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는 selecting이냐, being selected냐, 뭐 선발을 하는 거냐, 아니면 선발이 되는 거냐는 소리죠. 뭐로서? as the leader of a group. 즉, 그룹의 어떤 리더로서 뽑히는 것, 선발되는 것은 해야 되니까, 이게 being selected에서 동명사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즉, 이 그룹의 어떤 리더로서 뽑히는 것, 선발이 되는 것은 is 뭐라고, 이게 동명사고 전체가 다 주니까 이 전체를 다 3층 단수 취급하고, is 단수 동사 써죠. 그런 건 a great honor for anyone. 누구한테든지 큰 영광이라는 소리죠. honor, 영광, 명예 이런 소리죠. 그리고 또 지금 해석해보면 그룹 리더를 뽑는 게 아니고 그룹 리더로서 뽑힌다는 게 누구에게든지 큰 영광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그냥 단순 selecting 동명사가 아니고 being selected 동명사 수동 뽑는 게 아니고 뽑히는 거. 그러니까 능동이 아니고 수동의 의미. 그런 걸로 해서 이건 단순 동명사 selecting이 아니고 being selected에서 빙피피 형태 동명사 수동으로 써야 되겠구나 해서 이런 동명사나 투부정사 수동으로 쓴다는 거 잘 생각해서 이런 문제 되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수동이다 능동이다 그 개념 자체를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동작을 받는 게 수동이고 동작을 하는 게 능동이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단순 아주 기본적인 영어 문법들은 뭐 다른 어떤 뭐 수학이든 뭐든 단순 기본적인 어떤 공식이나 이런 거 외우는 것처럼 외워야 될 게 많죠. 근데 조금 이제 어렵고 조금 고급스러운 문법으로 올라가면 이런 동명사 수동이나 또는 뭐 투부정사 수동 이런 것들은 단순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가 돼야 돼. 언제 이걸 능동으로 써야 될지, 언제 수동으로 써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 뭐야 대체 뭘 평가하라는 건 뭘 어떻게 뭘 택하라는 건지 뭐 전혀 감이 없이 그냥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동명사 수동, 투부정사 수동 이런 거 중요해요. 나중에 또 문제 풀면서 뒤쪽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테니까 하여튼 동명사 수동, 투부정사 수동 이런 건 난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은 동명사나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생겼어요?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는 for 뒤의 목적격. 뭐 상황에 따라서 여기 저기도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이 앞에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와 있으면 for가 아니고 of 뒤의 목적격을 쓰기도 해요. 앞에 이렇게 사람의 성격이나 또는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가 앞에 와 있으면 뭐 stupid든 foolish든 smart든 뭐 kind든 이런 형용사 오면 그때는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of 뒤의 목적격이라고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뭐 생각이 안 난다고 우기지 말고. 그 다음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소유격을 써요. 소유격. 뭐 상황에 따라서 소유격이 목적격을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뭐 어떤 의미를 진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길지만 봐요. According to Margaret, 이 사람 누군데? 패션이 provide. According 이 사람에 따르면 패션이 뭐를 제공한다는가? Provide the tool 어떤 도구를 제공한다. 어떤 도구? 형용사정보의 투부정사인데 이제 표현하는 도구라는 소리니까 to express 사람들이 여기 중간에 있는 for people이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여기 for people이 없으면 대체 누가 표현을 하는지 정확하게 의미가 즉
투부정사나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은 그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그 행동의 주체가 누군지를 밝히는 거. To express, 누가 표현을 한다는 거. For people, 즉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것, 표현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를, 표현을 하는 도구를 이 패션이 제공해 준다. 뭘 표현해? Important personal belief, 어떤 중요한 개인적인 어떤 믿음을 표현하는 어떤 도구를 패션이 제공해 준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 투부정사 앞에 for the 목적격 또는 of the 목적격 이런 식으로 써서 의미상의 주어를 전달해주면 뜻이 더 명확하게 되는 거죠. 뭐 여기에 for people이 없어도 보통은 이 같으면 그냥 패션은 다 이뤄내는 것들 사람들이 뭘 표현하는 도구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쓰겠지만 for people이라는 건 특정한 사람들 뭐 그 사람이든 아니면 그녀든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행동의 주체, 투부정사나 동명사 행동의 주체가 특별한 사람일 때는 그때는 또 의미상의 주어를 반드시 써야 될 때도 있죠. 그리고 이제 앞에 봤던 그 투부정사나 동명사 수동하고 방금 봤던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합쳐져서 이렇게 동명사 뒤에 뭐 수동 형태 빙피피 아니면 투부정사 뒤에 투비피피 형태 투부정사 수동이어도 되고 또 여기 중간에 이렇게 또 투부정사나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쓰이는 문장들 이런 문장 구조들을 잘 보고 아 요거는 의미상의 주어고 특히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 앞에 이렇게 소유격이 딱 적혀 있는데 아 이게 왜 소유격이 여기 적혀 있지? 하고 뭔가 있으면 안 되고 아 이게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로 쓴 거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밑에 문제도 또 보면서 보자고요. Amy's parents hoped. Amy의 부모님들이 뭘 바란다는 거. 요것도 지금 hope 뒤에는 hope는 뭐 원래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타동사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데 중간에 for는 이제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로 누가 여기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면은 Amy의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뭐 하기를 바란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만 이거는 Amy 부모님들이 누가 그녀가 즉 Amy가 뭐 하기를 바란다는 거야. To accept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to be accepted 받아들여지는 건지 어디에 The National University 그 국립대학교 즉 Amy가 결국은 Amy 입장에서 Amy 입장에서 국립대학교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국립대학교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거니까 여기도 동명 투부정사를 단순 to accept 투부정사 단순 투부정사 아니고 to be accepted 이렇게 투부정사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투부정사 수동. 왜?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인 her 즉 Amy 입장에서 Amy가 국립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국립대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거니까 여기에 to be accepted 투부정사 수동을 써야 되는 것도 think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만약에 for her라고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면 뭐 말 그대로 대체 Amy의 부모님들이 누가 국립대에 받아들이고 어떻게 for her라고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면 주어인 Amy의 부모님이 자기들이 그냥 국립대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더 명확하게 전달시켜 주려고 투부정사 앞에서 이렇게 for the 목적격으로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쓴 거예요. 2번 This weather should not prevent. prevent가 막다 예방하다는 소리죠. 이 날씨가 뭐를 prevent 막아 만든다고. 우리의 비행편에 이것도 이제 our flights가 이제 소유격으로 뒤에 이 prevent 뒤에 이렇게 목적어 동명사 오는 건데 이제 동명사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제 이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로 쓴 거예요. 즉 날씨가 우리 비행편이 어떻게 비행기가 떠나는 걸 막아 만든다는 거 비행편이 leaving on time 제 시간에 출발하는 걸 막으면 안 된다 해서 여기 living이라고 능동 그냥 동명사 능동으로 쓰겠죠. 그래서 이 this weather should not be prevent our flights leaving on time. 여기 our flight라고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를 안 쓰면 소유격을 이렇게 소유격을 안 쓰면 대체 어느 비행 뭐가 제 시간에 출발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될지 대체 뭐가 leaving 하는지 출발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행동의 주체를 적어놔야지 아 우리 비행편이 제 시간에 출발하는 걸 막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3번도. The man's coworker가 이제 동료들이죠. 그 남자의 어떤 동료들이 congratulated. 축하를 했다는 거. 뭐, 여기 his가 이제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로 쓴 거. 그 사람이 뭐 한 거. 그 사람이 promoting 누구를 승진시켜 준 거를 축하하는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이 승진이 되어진 걸 축하하는 걸까? 그 사람, 즉,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 his 입장에서는 자기가 승진이 되어진 거죠. 누가 회사에서 자기가 멋대로 승진을 누구 뭐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승진을 시켜주면 승진을 하는 거니까 여기도 being promoted에서 동명사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동명사 수동으로. 즉 동료들이 그 남자의 동료들이 그가 어디로 to 전자 써서 the position of store manager 뭐 그 가게 매니저의 위치로 승진이 된 것을 축하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동명사 의미사의 주인 his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승진을 누굴 시켜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승진이 되어지는 거니까 동명사 수동으로 이렇게 being promoted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소유격이 적혀 있는 게 이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쓴 거야. 그래서 갑자기 동명사 앞에 his 같은 소유격이 적혀 있다고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그 밑에는 they are smart learner. 그들이 똑똑한 학습자다. 그렇지만 some 컨셉의 개념이죠. 몇몇 개념들은 are too difficult to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라는 to 부정사죠. 중간에 있는 요거는 for them입니다. to 부정사 의미상이죠. 즉 그들이 똑똑한 학습자긴 하지만 몇몇 개념들은 너무 어려워서 그들이 뭐 목적 to 부정사 의미사 중에 they 그들이 뭐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니까 그들이 이해를 하는 건 능동은 그냥 to understand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몇몇 개념들은 are too difficult for them to understand 이렇게 쓰면 그 몇몇 개념들은 너무 어려워서 그들이 understand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to 부정사 앞에 이렇게 for the 목적격 이렇게 나오면 이게 to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겠구나. 앞에 이렇게 difficult라고 사람 성격과 관련된 형용사가 아니니까 for the 목적격이지. 만약에 사람 성격이랑 성질하고 관련된 형용사가 있으면 of the 목적격인 to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fans are patiently waiting. 팬들이 are waiting 기다리고 있다고 또 patiently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뭐가? For the new version of the movie. 그 영화의 새 버전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그 새 버전이 어떻게 되는 거? 그 새 버전이 영화 새 버전하고 릴리스 출시하다의 관계를 따지면 그 새 버전이 출시가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기 단순 to 부정사가 아니고 to be released 돼서 to 부정사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to 부정사 수동. 왜? 영화랑 무비랑 릴리스 출시하다의 관계를 따지면 영화가 출시하는 게 아니고 출시가 되어지는 거니까 단순 to 부정사 여기 중간에 있는 for the new version of the movie 이게 to 부정사의 의미상이죠. for the 목적격으로 뒤에 이제 그런 영화랑 출시하다의 관계를 따지면 영화가 출시가 되어지는 거니까 단순 to 부정사가 아니고 to be released 이렇게 to 부정사 수동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보고 여기 for the new version of the movie 이게 의미상의 주어고 여기 있는 to 부정사인데 영화랑 to 부정사의 관계, 릴리스 출시하다의 관계를 따져서 영화는 출시가 되어지는 거니까 to be released 이렇게 to 부정사 수동태로 써서 fans are patiently waiting for the new version of the movie to be released 이렇게 to 부정사 수동태까지 쓰는 게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영어 문법은 외우는 게 당연히 많지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좀 어려운 문법을 하면 그 외웠던 걸 바탕으로 해서 이해가 돼요. 여기에 수동을 써야 될지, 능동을 써야 될지.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문법 기본적인 거 할 때 능동이다, 수동이다, 그리고 능동태 이런 거, 수동태, 특히 수동태 같은 거 할 때 수동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때 제대로 외웠고 제대로 좀 그때 알게 되면 지금 이렇게 투부정사 수동이나 동명사 수동도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전혀 자기는 그쪽에서 뭐 한 기억도 없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다고 그때부터 모르면은 이렇게 투부정사는 동명사 수동 아니면 이렇게 투부정사는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한다고. 어쨌든 이런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어떤 수동 또는 의미상의 주어 쓰는 거 이거 중요한 문법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이런 문법들이 되게 시험에 잘 나오고 내신에도 이런 문법들이 나오면 이게 이해되고 왜 여기에 수동을 써야 되는지 왜 여기에 능동을 써야 되는지 그런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은 어려워. 여하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막 몰라 그러면서 막 짜증내지 말고 조금 진득하게 조금 여유 가지고 생각하라고. 자꾸 보고 자꾸 생각을 해봐야지 자기게 되는 거지. 생각을 몇 번 하고는 너무 힘들다고 몇 문제 아니면 몇십 문제 풀어보고는 이게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포기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뭐 하다못해 진짜 뭐 태권도장 가서 뭐 태권도 뭐 연습하고 할 때도 어떻게 몇십 번 하고 나서 힘들다고 포기하면 그게 짓게 되겠어. 정말이지 뭐 포기를 모르고 그냥 꾸준히 또 하고 막 연습하다 보면 진짜 익숙해지는 거지. 공부도 똑같아요. 그냥 무한 반복식으로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단어든 문법이든 아니면 독해내는 게 될 때가 있다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니까요. 열공하라고. 오케이?